자, 담보제공명령의 필요성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부하는 것은 절차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전처분의 일반적인 절차 기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제출해야 되겠죠. 제출하는 법원은 관할 법원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심리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보전처분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판사님이 심리하는 방법은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만으로 그것을 우리는 서면 심리라고 얘기하죠.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만을 읽고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서면 심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분쟁의 원인이 있는데 한쪽 당사자의 말만 듣고 어떤 결론을 내리다 보면 아무래도 잘못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바로 결정을 해주면 자, 서면 심리하고 바로 결정을 해주면 이 결정이 오류가 있을 가능성, 오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서면 심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리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러면 오류가 된 결정으로 인해서 채무자는 가압류를 당했으니까 자기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처분 금지라는 이런 법률적 제재를 당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고통이 되는 겁니다. 고통. 잘못된 가압류로 인해서 채무자는 처분 금지라는 제재를 받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고통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채권자로부터 담보금을 제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담보 제공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심리가 불완전하다. 그래서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때문에 담보 제공 명령이 필요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필요성, 변론을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변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변론은요, 개념이 이런 겁니다. 당사자 모두를 법정으로 불러서 부른다는 걸 법정 용어로 소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당사자 모두를 법정으로 소환해서 모두 얘기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들어봐라. 판사가 들어봐라. 당사자들이 하는 얘기를. 아무래도 당사자 쌍방이 나와서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주장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거짓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변론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소송은 반드시 변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청 사건은 변론을 하지 않죠.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죠. 원칙이 서면 심리, 변론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서면 심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서면 심리만으로 하고 그리고 보전 처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쪽 말만 듣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언제 알게 되냐? 바로 결정한 시점에서 그 가압류가 잘 됐다, 잘못됐다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알게 돼요. 그럼 소송은 언제 결과를 알게 되냐? 보통 아무리 사소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결정이 언제 잘못된지를 알게 되려면 1년 후에 알게 되는 거죠. 소송의 결과로. 소송이라는 건 소송을 제기하고 판사님한테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에는 채무자가 겪는 처분 금지라는 장애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1년 이상. 자,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면 그로 인해서 보전 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고통과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다.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